삼성, 현대 등을 모델로 삼은 것은 맞지만 허구도 많이 섞여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을 집필한 산경 작가가 한 말이죠. 드라마 속 모티브가 된 실제 인물부터 역사, 기업 이슈까지 스튜디오 퍼즐이 짧고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여러 기업 이야기가 섞여있는 만큼 인물 모티브도 다양한데요. 드라마 속 가계도를 살펴보며 추리해봤습니다. 먼저 진양철 회장, 생김새, 사투리, 그리고 초밥 일화까지 삼성 이병철 창업회장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죠. 이건희 회장의 모습 또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동차 사업에 힘을 쓰고 반도체 사업을 확장시켰다는 점이 그렇죠. 4, 5위에서 2, 3위로 가는 것과 2, 3위에서 1위로 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처럼 이건희 선대 회장을 떠올리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진 회장의 큰아들 진영기 부회장은 극중에서 크게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주진 못하죠. 이병철 창업회장은 장남 맹이는 그룹 경영을 일부 맡겨봤지만 6개월도 못 가서 기업은 물론 그룹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라고 기록한 바 있죠. 진 회장의 아내 이필옥은 홍라희 여사가 모티브라고 보는 의견이 있는데요. 극중 이필옥과 홍 여사는 그림에 일가견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죠. 홍 여사가 중앙일보 사장의 장녀라는 점은 극중 현성일보 사주의 외동딸로 등장하는 모현민과 닮기도 했네요. 순양백화점 대표를 맡고 있는 진화영은 이명희 신세계 회장이라고 보는 의견도 많죠. 실제로도 이 회장은 삼성과 딸들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평입니다. 진 회장의 셋째 아들 진윤기는 이미경 CJ그룹 부회장과 가까워 보이는데요. 이 부회장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진윤기의 아내 이혜인은 배우 출신으로 묘사됩니다. 범삼성가로 엮이는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의 전부인 고현정 씨가 떠오른다는 반응입니다. 재벌가 가운데 롯데그룹 고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서미경 씨의 설정이란 평도 있습니다. 경제전문지 비즈니스위크는 1994년 2월 이건희 회장을 표지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포르쉐 옆에서 레이싱복에 헬멧을 든 젊은 회장은 역동적인 삼성그룹을 나타내기에 충분했죠. 이 표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삼성그룹, 아니 이건희 회장의 자동차 사랑은 대단했습니다. 극중 스피드웨이, 서킷이 나오는 장면을 보셨을 텐데 사실 우리나라 최초의 서킷은 이건희 회장의 지시로 만들어진 용인 스피드웨이입니다. 취미와 사업은 별개일까요? 사실 삼성그룹의 아픈 손가락을 굳이 꼽자면 자동차겠죠. 1992년 자동차 시장에 뛰어든 삼성그룹은 95년 삼성자동차를 공식적으로 출범합니다. 사실 98년 처음 출시된 SM5 모델은 일본 닛산의 설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튼튼한 내구성, 그래서 아직도 명차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극중 순양자동차는 아진자동차, 그러니까 현실에서 기아자동차에 가까운 아진차를 인수하는데 실제론 인수에 실패하게 되죠. 극중 경쟁사인 대형그룹, 실제론 현대차그룹이 기아차를 인수합니다. 삼성차는 팔수록 손해가 쌓이는 구조였는데 2000년대 들어 프랑스 그룹 르노에 팔리게 되죠. 삼성은 르노와 상표권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2020년 계약 연장이 끝나면서 이제 르노 코리아 자동차란 이름만 남아있죠. 앞으로는 기술 장사를 해야 먹고 산다. 반도체는 우리 순양의 미래 먹거리다. 현실에선 어떨까요? 이병철 창업회장은 일찌감치 1970년대부터 반도체 사업에 힘을 쏟기 시작합니다. 당시에도 반도체는 라인 하나를 짓는데 1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이 들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룹의 명운을 걸고 과감하게 사업에 뛰어든 셈이죠. 1980년대 반도체 가격의 폭락은 현실에서도 발생합니다. 미국과 일본, 당시 반도체 강국의 치킨게임에서 살아남은 삼성은 이건희 회장 때에 들어서 비로소 글로벌 1위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드라마 속 한도제철은 지금은 사라진 한보그룹과 유사합니다. 과거 한보그룹 정태소 회장은 철강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 한보철강을 설립했습니다. 제철소를 짓는 과정에서 불법 대출, 그리고 부당 사용 정황이 드러났죠. 이후에 당진제철소, 한보철강, 그리고 한보그룹까지 부도가 나게 됩니다. 재계 14위 그룹의 부도는 IMF 금융위기의 시작이었죠. 극중에서 순양그룹이 인수하는 것으로는 연출되지만 실제로 한보철강은 부도 처리한 이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윤현우는 첫 번째 생에서 미래자산관리팀에 몸담고 있죠.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 미래전략실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순양그룹의 지배구조는 사실 삼성그룹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순양물산, 생명, 전자, 드라마 핵심 계열사들의 이름은 순양에서 삼성으로만 바꾸면 거의 동일한 구조를 띠게 됩니다. 극중 인물들은 경영권을 갖기 위해 물산 지분을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이죠. 실제로도 삼성그룹 총수 일가는 삼성물산의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이를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죠. 또 진양철 회장은 장자승계 원칙을 포기하고 순양 백화점에 호텔, 골프, 리조트, 마트 등을 순양 유통으로 계열 분리하게 되는데 이는 신세계 백화점이 삼성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것과 유사하죠. 작품에 등장한 횡령과 배임 사실은 현실에서 접점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순양 카드 사태는 2000년대 초 LG그룹을 떠올립니다. IMF 이후 정부는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발급을 장려했어요. 카드사들은 고객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죠. 주부와 대학생, 경제적 능력이 없어도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때문에 현금 서비스가 급증하고 신용 불량자도 350만 명까지 치솟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당시 업계 1위였던 LG카드는 이 여파를 넘기지 못하고 결국 신한금융그룹에 매각되죠. LG카드는 2007년 상장 폐지하면서 투자자들의 기억에서도 지워졌습니다. 현실 재벌가에선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들이 펼쳐질 것만도 같은데요. 오늘 들려드린 드라마 속 기업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상 스튜디오 퍼즐이었습니다.